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현이라고 하고요. 시그니엘 부본부의 밸류 지점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할 강의는 물론 뭐 자료상 컨텐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서 공부한다는 내용보다 제가 이제 이 영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게 좀 도움이 되고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지 내용을 좀 많이 알려드리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도 좀 많이 제가 할 거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크게 뭐 공부한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험일을 많이 소개를 할 때 월 1,000만 원 벌면 된다. 다 누구나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나 다 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거다. 누구나 벌 수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면 그 간절한 상황에서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는 100% 확신하고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적응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이 이제 신입인다는 여기서 경력직 있으신가요? 다 신입분들이죠.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갖춰야 될 첫 번째는 모든 일도 다 마찬가지죠. 영업 잘하려면요, 첫 번째 습관이 있어야 돼요. 상품을 아무리 잘 알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 수 있는 건 요즘은 GPT도 다 알아요. 제미나이도 다 알고 상품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고객들도 여러분보다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왜냐?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커요. 근데 우리는 영업을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영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갖춰야 될 건 습관과 루틴입니다. 이거를 잘 갖춰져 있으면요, 내가 상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그 누구보다 영업 잘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을 1년, 2년, 3년 해보시고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또 많은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을 만났다고 칠게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여기서 초, 중, 고등학교 정규교육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다 정규교육 받으셨죠? 그럼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 수업 시간 내내 한 번도 지루하지 않고 졸지 않은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왜 수업 시간은 지루할까요? 지금 이런 강의 자리, 이런 시간은 왜 지루할까? 정답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난 일반적으로 듣기만 합니다. 이걸 영업에 왜 필요한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홍진님을 고객으로 만났고요. 전 컨설턴트입니다. 홍진님은 이미 많은 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칠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럼 그 자리가 의미가 있나요? 그럼 홍진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이 누군가에게 배우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홍진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저 설계사들한테 보험에 대해서 배우러 나오시나요? 네. 배우러 나오세요? 아니요. 가입을 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제대로 알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보험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험이라는 건 무엇이며 암진단비는 어떤 역할을 하면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한데 학교 다니는 것처럼 내가 수업을 듣는 건 아니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 설계사의 역할은 이 사람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세일즈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왜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은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이게 첫 번째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즉, 그 자리가 지루하지가 않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설명을 듣는 자리는 지루합니다.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얻으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자리가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프로스펙팅 중에 DB라는 게 있죠. 린치핀의 장점이라도 많이 들어보셨고 오늘 TA도 해보셨고 들어보셨고 처음 생판 만나는 사람은 안 줬는데 그래 내 숨은 보험금을 찾아준대, 내가 못 찾은 환급금을 찾아준다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쭉 학교 수업 시간처럼 가르치려 들고 설명만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나올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다음번에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제 경험상 95% 아니 99% 못 만납니다. 자,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지루해했던 설명만 듣는 걸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고객님을 도와드릴 거는 제가 숨은 보험을 찾기 위한 거고요. 숨은 보험을 찾을 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부터 해드릴게요 하고 쭉 계속 나는 내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럼 점점 집중도는 떨어지죠. 그럼 이거를 바꿔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고객님을 제가 오늘 도와드릴 건 숨은 보험금 찾기인데 숨은 보험금 찾기라는 게 어떤 건지 들어보셨나요? 물어봅니다. 그럼 몰랐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못 찾은 거 찾아준다는데? 라고 본인이 대답을 하죠. 네, 맞아요. 못 찾은 걸 찾아드릴 건데 못 찾은 걸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를 못했거나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받지 못해서 숨어있는 걸 못 찾았거나. 자, 우리 고객님은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병원 다녀오신 거 있으실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네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질문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고민을 하고 찾게 됩니다. 그쵸? 있었나?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나랑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있고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료할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신입분들이 저 또한 그랬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 알려주려고 해요.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교육받을 때 여러분들은 전문가라는 인식을 많이 교육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을 나갈 때도 내가 이 사람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는 강박에 빠져 들어갈 거예요. 이건 당연히 갖춰야 될 모습인데 여기서 내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는 얘보다 전문가야. 그러니까 얘를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얘는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알려줘야 돼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리스크가 생기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냥 근본적인 걸 생각하자고요. 이 보험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뭐예요? 세일즈 아니에요? 소득 창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말자고요. 뭔가 가르치려 하지 말자고요. 내가 아는 지식들을 잘 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내자고요. 그게 질문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정보 파악입니다. 이 질문만 잘하면 이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자, 정보 파악.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은 주변에 뇌혈관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부모님, 이모, 이모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뇌 쪽에 있겠죠. 혈관 쪽에 있겠죠. 그럼 또 이 사람은 주변에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생한 것도 너무 많이 봤어.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보험에 대한 기능, 관심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고객님 요즘 암 치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암 주요 치료비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치료비를 반복해서 주고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 근데 주변에 암에 걸려서 한 번만 치료받고 끝난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라고 암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 가능성은 있지. 왜? 애초에 보험에 대한 니즈는 높으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어떤 게 더 높나요? 내 쪽이 무조건 높지 않아요? 근데 어떤 바보가 자, 저 수문보험금 찾으러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뇌로 고생하셨고 이모도 뇌로 고생하셨고 이모부도 다 혈관적으로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럼 이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정보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자, 고객님 하다못해 주변에 큰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도 되고 우리 고객님은 이 자리에서 또는 보험을 가지고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왜?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결론지는 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보험을 활용해 보신 경험이나 이런 걸로 도움받으신 적은 없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가족분 중에 뇌혈관으로 고생한 사람이 있다면? 있다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럼 어떤 걸로 고생하셨어요? 그럼 뇌혈관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뇌혈관으로 고생하셨어요? 뭐 어떤 질병이에요? 얼마나 투병하셨어요?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그럼 나는 고객님 주변에 뇌혈관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뇌혈관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보단 얘한테 물어봐서 얻은 정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암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 대해서 더 극대화를 시켜야겠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있고 정보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 모든 게 다 고객의 얘기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고객이 생각했을 땐 이건 누구 얘기야? 내 얘기네. 난 일방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듣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풀어가네.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나는 이게 필요하네.
그럼 점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남의 얘기 듣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해당될 수 있는 얘기를 듣는 거라고요. 자, 첫 번째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영업을 막론하고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은 내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니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고객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요. 고객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려면 질문해야 됩니다. 왜? 지루하지 않아야 자기 얘기를 할 것이고요. 정보를 얻어야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습관? 질문하는 습관.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났어. 이 친구한테 인적사항을 받아야 되는데 다짜고짜 보험에 대해서 분석해 줄 테니까 인적사항 줘봐 라고 하는 건 거절도 많이 할 것 같고 식상하잖아. 그럼 무슨 얘기가 좋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걸 질문으로 바꿔서 잘 지냈어? 요즘 일하는 건 좀 어때? 요즘 너무 바빠. 요즘 무슨 일 하고 있지? 나 회사 다니고 있어. 그래? 그럼 지금이 10월, 11월 건강검진 많이 할 때인데 건강검진 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전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 안 했는데? 야, 건강검진 왜 안 했어? 아니, 회사에서 하는 말 없던데? 너가 지금 몇 년생이지? 홀수년도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야. 내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그럼 작년에는 건강검진을 했어? 했대. 그럼 난 여기서 뭘 듣고 싶은 걸까? 고민을 조금 해보자. 실비 비슷한 거야. 제가 얻고자 하는 대답은 나 작년에 건강검진 했는데 특이사항이 나왔어를 듣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작년에 건강검진 했는데 대장염종이 나왔어. 제가 지금 보험 얘기 했나요? 아직 안 했죠? 그럼 대장염종 나오면 땡큐죠. 아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될까? 보험 얘기 그때 하면 되지. 너 그럼 당연히 청구해서 받았지? 그럼 내가 여기서 원하는 대답은 또 뭐야? 안 받았지. 근데 만약에 받았대.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네? 그럼 잘못된 걸까? 얼마 받았어? 그럼 내가 여기서 원하는 대답은 또 뭐야? 적게 받기를 원하겠지. 왜 그거밖에 안 받았어? 내가 줘봐. 내가 체크해 줄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안 받았대. 그럼 땡큐잖아. 야, 그거 왜 안 받았어? 너 보험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어. 보험 들어가 있는데 용돈 뗐는데 보험 처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청구해 줄게. 보통 너 얼마 내? 10만 원? 10만 원이면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무조건 받아.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받은 상태에서 내가 말한 건 내 말을 듣고 얻을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나한테 인적사항을 주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그냥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나는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질문하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만나서 얻고자 하는 대답이 인적사항을 받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라고요. 인적사항을 어떻게 받지가 아니라 인적사항을 받으려면 질문을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세요. 얘가 만약에 택배 일을 하는 친구예요. 저는 회사고 힌트를 드리면 회사원이고 10월부터는 대부분 건강검진하는 시즌이다라는 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한테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뭔지를 찾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야. 뭐가 있을까? 운전. 그럼 운전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인적사항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다짜고짜 운전자 보험 개선해야지가 아니라 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야, 운전 많이 하겠다 힘들지 않아? 나 주변에 보니까 택배 하시다가 운전으로 사고 내신 분도 있던데 너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스토리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결론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론은 뭐야? 너는 잘 되는지는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 대상으로 힌트를 얻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요. 얘한테 안보험 어떻게 얘기하지가 아니라 얘 주변의 환경과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처음엔 지인으로 시작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얘한테 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는지 인적사항을 어떻게 얘기하지를 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요즘 시즌엔 건강검진인 거예요. 건강검진 받았어? 못 받았대. 그럼 난 뭐 해주면 돼? 우리 검진권 6,000원밖에 안 해요. 검진권 6,000원 줘서 우리가 제휴병원에 예약을 해주면 30만 원 정도의 검진 항목입니다. 국가검진 위내시경 무료로 해줘요, 안 해줘요? 나이 50 넘어야 해주지 않나요? 근데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다 어쨌든 돈 내고 하잖아요. 저희 제휴되어 있는 병원은 위내시경이 무료라고요. 너 안 했어? 내가 예약해줄게. 예약하려면 인적사항 필요하니까 한번 줘봐. 해도 되는 거고. 요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자, 돌아가서 처음 가져야 되는 습관이 뭐라고요? 그 이유는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게 제일 되면 돼요. 자, 스토리텔링만 잘 되면요,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영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잖아요. 상품에 대한 공부는 내가 많이 해야지. 근데 스토리텔링은 못해? 여러분 평생 영업 못해요. 여러분 보험 학자가 되려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학자 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다 이 자리에 있기 전에 보험은 다 가입돼 있으셨죠? 다 어디서 가입하셨어요? 지인, 친구, 가족, 맞죠? 우리 70 드신 할머니들도 아직도 영업활동 왕성하게 하시는 선배님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연륜과 경험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빠르게 변하는 정보와 트렌드는 여러분보다 많이 할까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영업을 오래 할까? 소개 지인. 근데 소개 지인을 받아서 어떻게 계약을 할까? 그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두 번째, 효빈 FA가 답을 말했어요. 네.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내 얘기를 자꾸 이 사람이 내 얘기에 해당되는 거를 꾸며주고 만들어주면 뭐가 형성이 되죠?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관계 형성에 힘쓰셔야 됩니다. DB 프로스펙팅도 될 수 있고요. 개척도 될 수 있고요. 지인도 될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결론적으로는 관계 형성입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업을 할까? 상품 특약에 대해서 나보다 더 빨리 공부를 했을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보다 영업 훨씬 더 잘하실걸요? 저보다 영업 잘하시는 선배님들 많아요. 왜?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보험 영업은요, 그냥 이거예요. 보험 영업의 트렌드, 보험 영업의 뭐 획기적인 그거는 이걸 형성하기 위한 전 단계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냐의 차이인 거지, 결론적인 건 다 이거라고요. 즉,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관계를 맺어주냐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번 12월 들어서 운전자 보험만 지금 28건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계학자고요. 기계학자 소개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보통 지금 영업을 해보니까 고객 수가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 연말 마무리를 하면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10%밖에 일단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 10% 제가 긴 설득을 필요로 할까요? 제가 막 어떻게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인 요소인데, 지금 계약하고 있는 28건은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왜? 제가 사기를 치고 대충 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저랑 뭐가 자, 여기서 딱 나뉘는 거예요. 이 유대감을 이용해서 내가 똑바로 일을 안 하면 나쁜 새끼 되는 거고, 이 유대감을 이용해서 진짜 이 사람한테 이득을 주고 내 일을 잘하면 나는 좋은 설계사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 없었어. 이게 애초에 형성이 안 돼 있다고.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떠들고 얘기하고 갖다 줘봤자 나한테 신뢰가 없는데 나랑 어떻게 나포가 형성이 되냐고. 그쵸?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 내 얘기를 들으겠냐고. 안 듣는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신입인 자리에서 단계에서 노력해야 되는 건 공부해야죠. 근데 그거는 이걸 해놓고 나서 시간을 내서 공부해야 되는 거지, 공부를 먼저 내가 다 해놓고 이거 해야지, 여러분 평생 영업 못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건 내 루틴,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얼마나 관계 형성을 잘하냐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가져야 될 습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전 회사 지점장님은 한 달에 월납을 평균 300 하셨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한 번 300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300, 400도 해봤는데 한 번은 한다고.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는 진짜 실력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영업을 할까요? 지식 많죠. 정보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의 화법에 또는 세일즈의 포인트가 이런 지식을 얘한테 가르쳐 주기 위한 포인트로 잡혀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객 만나러 가잖아요. 2시간 동안 그냥 우리가 신입인 입장에 들을 때는 잡소리예요. 내가 듣기에는 보험 얘기하러 와서 왜 저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지점장님은 뭘 얻고 있죠? 정보를 계속 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보험을 가지고 얘한테 어떻게 필요한 걸 찾아내고, 어떤 필요한 걸 어떻게 얘한테 필요하게끔 포장하지? 를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간병인 쓸 일이 있었네? 간병인을 못 썼네? 간병인을 못 써서 얼만큼 고생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공감해주고, 얘기는 뭐야? 간병인이 없으니까 너가 그렇게 고생한 거를 부각시켜주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떠들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 아니 근데 오늘 왜 온 거야? 제가 참관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왜 온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뭘 예를 들어서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나는 원래 A라는 걸 얘기하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 다른 힌트를 얻었어. 간병인으로. 그럼 이분은 오늘 왜 온 거야? 라고 했으면 뭐라 했을까? 답은 단어. 그럼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간병인 얘기를 했겠지.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 간병인의 장점은 사람을 보내주는 게 있고 돈으로 주는 게 있는데 돈으로 주는 게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아니. 언니 간병인 때문에 고민했지? 내가 이거 다음부터는 간병인 때문에 안 힘들게 해줄게. 그냥 이걸로 끝났다니까요. 내가 여기에 상품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브리핑을 해줬냐고요. 그럼 나 간병인 하나 준비해줘. 이때는 해야지. 준비해줘라고 했잖아. 언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한번 알려줄게. 간병인이 이게 있고 이게 있어. 그래서 언니는 활용할 때 나한테만 연락하면 돼. 그럼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해줄게. 자, 완전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나는 좋은 지식을 알고 전문가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 정보를 설득하는 것과 이 사람의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찾아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줄게는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설득해지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 사람의 간병인을 힘들었던 거라 찾아냈으니까 간병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뉜다고. 간병인이 필요한 건데 내 이득을 위해서 간병인을 꾸며서 하냐, 아니면 고객한테 정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간병인을 준비시켜 주냐. 여기서는 나뉩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그래 언니 다시는 간병인으로 고민하지 않게 해줄게.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서명은 내가 알아서 다 할 거고 상품 내가 알아서 정해서 할게. 이러면 문제인 거고, 고민하지 않게 해줄게. 고생하지 않게 해줄게. 그럼 간병인 하나 준비해 줘봐. 내가 다음번에 올 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준비해줄게 랑은 완전 다른 얘기라고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단계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보를 얻고 그 자리가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한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피니시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흡인 대표님, 한 달 정도는 이제 보험 일을 먼저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주변에 많이 터치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그쵸? 적더라도 많더라도. 과연 그 분들한테 다가갈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신입분들은 상품을 팔려고 일단 접근을 합니다. 팔려고. 영업은 세일즈는 맞아요. 세일즈는 맞다고. 근데 일반적인 세일즈랑 달라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보험이라는 종목은 왜 달라야 될까요? 정답입니다. 자, 제가 핸드폰을 오래 했잖아요. 핸드폰은요, 너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아졌고, 너가 산 거 100만 원? 오케이, 내가 80만 원 해줄게. 이러면 끝나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내 눈에서 보니까. 그리고 상품 핸드폰을 딱 사면 내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언제부터 알게 되죠? 그냥 바로 알게 되잖아요. 모든 세일즈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다 내가 피부로 느낍니다. 내 돈을 지출하자마자. 근데 보험은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생겨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공감되지 않는 스토리텔링을 자꾸 그려줘봤자 나한테는 의미 없는 무형일 뿐이고, 내 얘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려줘야 이 사람한테는 머릿속에 유형이 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내가 결론적으로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해. 누구 얘기? 내 얘기. 설계사 말고 내 얘기. 이 고객은 어느 순간 요게 될 겁니다. 내 얘기를 자꾸 해주고 내 얘기를 통해서 너가 힘들었던 걸 긁어내주고, 이거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뭘로? 보험으로. 하다 보니까 느낌표가 됩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나한테 필요한 거였네.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게 보험 세일즈의 99%입니다. 아셨죠?
요것만 노력하시면 돼요. 요것만 노력하시면 돼요. 효빈FA가 제 고객이었거든요. 10만원짜리 저축상으로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품에 대한 기능도 물론 얘기했죠. 복리로 쌓이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상품에 대한 기능은 당연히 설명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해제하면 내 원금 못 찾고.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하라 그랬죠? 맞아요. 그것도 먹지만 저는 효빈FA 이걸로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자, 야, 현금률 130%야. 130%라고. 너 이거 10년 모으면 30% 이자 줘. 가 아니라 전 이걸 더 강조했을 겁니다.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는 거죠? 평생 쓰죠. 비과세 통장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과세 통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통장이라는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자유로워야 돼?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돼. 이거 만드는데 얼마 걸려? 7년 납입, 10년 유지야. 자, 너는 7년을 내고 3년을 더 기다리면 이런 기능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무형을 먼저 스토리를 그려주자고요. 너 세금 내는 거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싫다 그러겠지. 너 30살 때는 돈 얼마 모아왔어? 1000만 원 모아봤대. 그럼 40살에는 또 1000만 원을 모을 거야 안 모을 거야? 안 모은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 모은다 할 거야. 그럼 50살에는 60살에는 다 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는 50살에도 어차피 돈을 모을 거네. 근데 네 지금 모으고 있는 방법이 적금이니? 적금이래. 세금 내는 거 아까워 안 아까워? 아, 세금이 뭔 상관이야? 뭔 의미가 있어? 이자도 얼마 없는데. 그럼 난 힌트를 하나 얻었네. 그럼 전 또 여기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자도 적은 것도 맞는데 세금도 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쥐꼬리만 한 거 세금도 떼간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너 50살에 평생 세금 안 내고 가만히 냅둬도 2.5%씩 복리로 쌓이는 비과세 통장 하나 만들어 줄게.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너가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가만히 냅둬도 투자 안 해도 돼. 2.5%씩 복리로 쌓여. 저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가 1억을 넣어놨으면 3천만 원 이자로 줄게. 근데 제일 재밌는 거 세금 내고 싶다 그랬어 안 내고 싶다 그랬어? 세금도 안 내게 해줄게. 언제까지? 평생. 너무 좋아 안 좋아? 라고 물어보면 다 좋다 그럽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그때 얘기하세요. 7년 동안 내야 되고 3년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만들어지는 기간이야. 너 핸드폰 사면 얼마나 써야 돼? 2년. 2년 동안 기다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 똑같아. 7년만 기다리고 3년만 묵혀놓으면 너한테 무슨 기능이 생긴다? 이자 1억 넣으면 얼마 준다? 3천에 대한 세금 낸다? 가만히 냅두면 매년 250만 원씩 불어난다. 은행처럼 자유롭게 넣었다 뺐다 가능하다 안 하다? 한다. 이거와 효빈아 130% 이자 주는 세금도 안 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 너한테 꼭 필요해. 내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 친구들한테 미래에 대한 메리트를 그려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미 잘렸을걸? 근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상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활용한 가치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야? 물론 이렇게 해도 여기서 커트되는 경우도 많죠. 이거 먼저 와.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걸 그려주고 와. 이거와 저는 느낌이 완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이거 얻을 수 있으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럼 여기서 이 단계에서 꺾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금액을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거 단기, 중기, 장기가 필요하다. 근데 너가 이걸 장기가 필요한 이유는 전 앞에 미리 깔아놨죠. 뭔 얘기를 했죠? 40살에는 돈 필요 없어? 50살에는 돈 필요 없어? 그거 미리 조금만 만들어 놓자. 왜? 이 통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된다? 이자 2.5%. 이거.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요. 자, AP에서 왜 상품으로 넘어왔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은 이미 99%가 끝났다고요. 이 고객한테 어떤 포인트를 잡아줄지는 이미 정보 파악이 내가 끝났다고. 이거는 PC입니다. 즉 제한 그리고 클로징인데 이렇게 클로징을 해야 된다고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들의 공통적인 거 아까 뭐였죠? 전 빠지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요. 적금을 해봤니? 세금 내고 싶어? 너 투자했을 때 2.5%씩 받아가면 좋아 안 좋아? 1억 넣었는데 250 매년 쌓이면 좋아 안 좋아? 다 질문이라고. 누가 대답한다고? 그냥 이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아, 누가 내고 싶어? 오케이, 너가 싫은 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방적인 질문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웬만하면 다 답은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에요. 아니, 세금 내는 거 좋아, 안 좋아? 이 질문에 답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요게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오래 할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할 겁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습관이 얼마나 들였냐, 안 들였냐에 따라서 성과 차이는 날 겁니다. 아셨죠? 자, 1교시 고생하셨고요.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담배 한번 피워보나?